10월 17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3시 3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04% 하락한 2609.3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9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10% 하락한 765.0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6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0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3종목, 코스닥에서는 17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엑스플러스, 에이징랜드, 넥스턴바이오, 세니젠, 셀비온 5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0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비만 치료제 테마입니다.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이틀 전 국내에 출시된 가운데 출시 첫날부터 대란 조짐이 나타나면서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고비의 국내 공급 가격은 37만 2천 원으로 책정됐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품목이기 때문에 환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월 8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체중 조절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문의가 폭증하고 있으며 불법 의약품 판매도 우려되면서 보건당국이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이러한 분위기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이 중에서도 넥스턴바이오는 자회사인 로스비보 테라퓨틱스가 노보노디스크와 당뇨병 치료제 공동개발 및 기술 수출을 위한 기밀유지 협약을 체결한 이력이 부각되며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은 이번 코로나 엠폭스 테마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에 이은 또 다른 팬데믹이 급작스럽게 찾아올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건 분야에 선제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최근 잠잠하던 코로나 관련주 일부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에만 위험 수위가 높은 감염병 17가지가 발생하는 등 팬데믹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으며 특히 마르부르크병과 조류 인플루엔자, 엠폭스 등을 고위험 감염병 사례로 들었어요. 해당 소식에 코로나 및 엠폭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중에서도 세니젠은 식약처로부터 엠폭스 진단키트에 대한 수출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은 3번 원전 전력 테마입니다. 아마존이 미국 에너지 기업인 도미니언 에너지와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이번 원자로 개발을 통해 300메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아마존은 유틸리티 기업인 에너지 노스웨스트와 4개의 소형 원전 개발 및 건설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원자로 및 연료 공급 업체인 엑스에너지를 위해 5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주도했다고도 전해졌어요. 한편 최근 구글도 소형 모듈 원전 개발사인 카이로스 파워와의 계약 소식을 전한 바 있는데요. 해당 계약을 통해 이르면 2030년에 첫 소형 원전을 가동하고 2035년까지 소형 원전을 추가 배치하여 총 6개 이상의 원자로에서 최대 500메가와트의 전력을 공급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빅테크 기업들이 AI로 인한 전력난에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어젯밤 미국장에서 소형 원전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같은 훈풍이 국내 원전 및 전력 관련주들에게도 전달된 모습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일진전기는 최근 유한타증권과 SK증권에서 긍정적인 내용의 리포트를 발행한 바 있는데요. 유한타증권은 일진전기의 목표 주가를 35,000원에 신규로 제시했으며 SK증권은 4만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일진전기의 오늘 종가는 26,100원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입니다. 먼저 엑스플러스는 저번주 금요일 장마감 후 이상도외 한 명이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했다는 공시가 올라온 바 있는데요. 이상도외 한 명은 엑스플러스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경영권 분쟁 조짐이 이어지면서 엑스플러스가 강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되네요. 이어서 에이징랜드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어젯밤 전일 ASML의 어닝 쇼크 실적 발표 속에서 약세를 보였던 엔비디아와 TSMC 등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반등하며 마감한 가운데 장중 TSMC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했는데요. TSMC는 올해 14조 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실적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하이닉스의 HBM TC본더를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한미반도체도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68%, 영업이익은 3,320% 증가한 1,834억 원을 기록했으며 HBM용 제조 장비인 TC본더 납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 같은 호실적을 달성했다고 전해졌어요. 이러한 소식에 주요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에이징랜드는 TSMC의 국내 유일한 협력사로 부각되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셀비오는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이튿날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셀비오는 방사성 의약품 개발 전문 업체로 현재는 전립선암 치료제 개발을 진행 중인데요. 상장 첫날에는 공모가 대비 37% 상승한 가격으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모비스를 비롯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고체물질 속에서 액체와 고체의 특징을 모두 가진 전자결정 조각을 발견했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전자결정이란 전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움직일 수 없는 결정 형태를 이룬 것을 말하며 연구팀이 탐지한 전자결정 조각의 크기는 머리카락 굵기의 1만 분의 1보다 작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번 연구는 고온 초전도체 현상 등 현대물리학의 오랜 난제를 풀어낼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해당 소식에 모비스를 비롯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엔셀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최근 추가 상장 이후 오버행 이슈가 해소되면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제테마도 오늘 급등할 만한 호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제테마는 올해 안으로 균주에 문제가 없는 보톡스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해진 바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 흥션그룹을 비롯한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이 상승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자금난에 빠진 부동산 업체를 지원하는 화이트리스트 대출금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중국 측은 연말까지 화이트리스트의 대출 지원금을 약 340조 원까지 늘린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발표 속에서 흥션그룹을 비롯한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츠테크놀로지는 NH투자증권에서 코츠테크놀로지가 현저히 저평가된 상황이라고 분석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NH투자는 코츠테크놀로지의 상반기 수주 잔고가 1,051억 원이라며 고객사 수출 계약 공시와 맞물려 수주 물량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 같은 저평가 분석에 코츠테크놀로지가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으로 삼성 SNC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신설 중인 배터리 제조 라인의 초정밀 습도 측정기기 납품 및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상승했습니다. 제품이 설치된 곳은 미국 인디애나주 코코모시에 위치한 스타플러스 에너지 공장으로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가 짓는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끝으로 두산과 두산 우선주를 비롯한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로봇을 첨단 전략 산업으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해진 가운데 현대차 계열사인 로봇 제조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일본 도요타 자동차와 협력한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그 밖에도 아마존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소형 원전에 집중 투자한다고 전해진 가운데 자회사인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 관련주로 급등하면서 최대 주주인 두산도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